문제 풀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 중에 이해된 게 문제로 만들어지게 되면 내가 풀 수 있는지, 그래서 읽어야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정답 찾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는 게 지난주 내용 정리하는 것도 되고 좀 내 실력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159페이지의 단계별 집행 계획을 함께 봐주십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개략적인 절차를 함께 보셨고, 저 절차는 도시개발 사업이건 정비 사업이건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 절차를 어느 정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올해 해 주실 것은 저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우선 단계별 집행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총 6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6가지 사항 중에 저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만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용도 지역 지정 등에 대해서는 수립하는 거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나 입지제소 구역 수립하는 거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도 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땅의 쓰임새가 종전에 농림지역이었는데 이제 상업적으로 공업적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면 그 변경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면 됩니다. 따로 공사하는데 예산 들어갈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아파트 만드는 사업인데, 그 아파트는 돈 벌겠다고 하는 분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그 시행자가 비용 부담하지 지방자탄체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필요로 하는 사업은 오직 뭐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만. 지방자탄체 예산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계별 집행 계획은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게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현재 입안권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범위, 관할은 지역노선 작성하는 것과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는 것, 그리고 시행자, 그 3가지 경우에만 입안권자가 등장하며 나머지는 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준공검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공사하려 공고 누가 하겠습니까? 결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는 결정권자가. 입안권자에 해당되는 3가지 파트를 제외한 각종 인허가 처분에 대해,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은 모두 결정권자 담당한다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저 단계별 집행 계획은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 입안권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한 날부터 3월 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159페이지 찾으셨죠? 1번 수립권자입니다. 양가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월 이내 3월 추정했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 및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금 보신 단계별 집행 계획은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까? 돈과 관련된 계획입니까? 돈과 관련된 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에 관한 계획이란 말 보게 되면 이것은 돈과 관련된 계획이다, 그렇게 단언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해당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은 옆에다가 도정법이라고만 적어 놓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절차를 다루는 것으로서 우리 수업 시간 중에는 도정법 아니면 정비법이란 말로 대신 하게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 일대에는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시행 절차를 다루는 것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도촉법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내가 관할하고 있는 영역에 뉴타운 사업을 시행한다고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되게 되면 아마 10년 또는 15년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뉴타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그곳의 모든 부동산 가격은 엄청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반설의 설치를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이 법에 의한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인정하는, 의지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때는 몇 년 내?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정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인 정비사업에 수립하는 것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수립하는 겁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그래서 도정법에 따라 도로, 학교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 학교, 도로 설치는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이 법의 도시군 계획설로 의제되게 되면 그 예산 확보와 관련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년? 2년 내 수립할 수 있다. 예. 우리 잠실 쪽에 잠실 가락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지금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아파트 만들어 놨거든요. 걔가 9만 5천 세대, 9만 6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9,600세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냥 만세대라 하겠습니다. 저 만세대 한가운데 혁신도시 만들겠다고 서울시장께서, 서울교육청장이 방문하셨다가 그분께서 소신은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용기가 안 나서 우리 따님을 외고 보냈지만 헬리오시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용기를 내셔가지고 저 혁신학교에 꼭 입학시켜달라고 애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계란도 맞으시고 뭐 토마토도 맞으시고 막 그런 상권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도 용기를 내셔가지고 혁신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용기를 내서 입학 보내시는 게 필요하시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이야기 드렸는데, 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저 가락시형 아파트에는 저 재건축 사업으로 학교라는 것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학교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까? 도정법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까? 도정법에 따라 결정된 학교라고 하면 그에 대한 도시군 계획서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년? 2년 내 수립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결정 고시 후 얼마? 3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분은 용기가 없어서 외고 보냈겠습니까? 그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냈겠습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보내지 않으셨겠습니까? 남에게만 용기를 구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신 것, 타법에 의한 도시군 계획설 결정이라면 몇 년? 2년. 이 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설이라면 결정 고시부터 3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국토 가로 해놓습니다. 직접 입안 추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결정권자 수립하는 것이다, 입안권자 수립하는 것이다. 입안권자, 국토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송부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결정권자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입안권자 수립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에 관한 사항인데 얘는 혼자 보셔도 충분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예산이 확보되어
재건 3년 내에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어디에 포함시킨다?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킵니다.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도시군 계획설은 언제 만들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한 장 넘기십니다. 160페이지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양가 1번 협의 등 얘가 28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잠깐 확인하십니다. 특광시구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동그래 놓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된다. 지방의회 의견 추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널리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사안들을 잠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토지에 관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보셨는데 얘는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수립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위반입니다. 그리고 승인과 똑같은 말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모두 토지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조사 측량이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기초조사라 하고 이러한 행정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이 어떤 의견을 가지는지 공청회와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립한 행정계획이 타당한지 확인코자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승인받고 공고하는 것이 특징인데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협의에 관한 절차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생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머지는 하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단계별 집행계획은 돈에 관한 계획이다, 땅에 관한 계획이다. 돈에 관한 계획이라면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과 관련된 기초조사를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은 무엇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만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대상인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입니다. 저 수용 방식일 때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땅을 시행자가 강제로 취득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행 형태를 사전 현금 보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나는 오늘 보상은 받는 게 좋다? 10년 뒤에 받는 게 좋다? 오늘 받는 게 좋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곳에는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10년 뒤에 보상을 받았을 때 토지의 가격이 절대 올라가질 않습니다. 대신 오늘 돈을 받고 그 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토지를 취득하시게 된다고 하면 10년 뒤에는 그 토지의 가격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결국 이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여부를 물어보면 다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켜달라. 그리고 오늘 당장 돈 달라. 그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있으면 들을만 한데 저 단계별 집행계획의 주민 의견 청취는 한결같거든요.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은 중앙 차원에서 집행하는 법률입니까? 지방 차원에서 집행하는 법률입니까? 지방.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시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 체계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가능한지를 확인코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의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도시군 계획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라는 건물은 만들어졌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학교 필요 없죠. 그러면 관리할 교육청에서 선생님 등의 인력을 쌤을 학교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는지를 그걸 확인코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라는 것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심의와 관련되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기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말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 대부분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계시길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 20년 전에 공무원 돈과 퇴역 군인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던데요. 그런 분들 꽤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돈과 관련된 문제를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완전 비전문가에게 의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만들게 되는 도시군 계획서는 누가 만든다? 입안권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지 뒤에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면 되지 남에게 승인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계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만 남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우리가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총 5개의 의견 청취가 있는데 그 의견 청취 중에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행정계획이 3개 있었습니다. 방금 단계별 집행계획 확인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아마 다음 주에 진도 나갈 때 보실 내용이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는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시류 규정 기억나시겠습니까?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시가 조정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의 2개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은 20년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건 다음 주에 보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개발법에 실시계획인과 고시할 때 주민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셨던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도 실시계획 있죠. 국토계획법의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세 가지만 안 하면 나머지는 다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법과 국토계획법 또는 도정법을 공부하심에 있어서 같은 내용도 있지만 서로 차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잘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공법에서 80, 90 나오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동시에 우리가 지금 하시게 되면 어디에는 했는데 어디에는 안 했다는 게 시험 보는 장소에 갔을 때는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개발법, 도정법을 동시에 공부하게 되면 그때는 과락 나오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을 먼저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걸 완전히 내 걸로 해놓은 상태에서 개발법과 도정법 도전에 나가셔야 되지 동시에 정리하셨다가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각종 행정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것은 몇 번 있다? 3번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이 아니면 공람이거든요. 공청에 몇 번 있다? 3번. 다 333이지 않았습니까? 333은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의 다리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람 기간은 며칠입니까? 14일 이상. 딱 3번만 30일 이상이죠. 예, 그거는 천천히 하십니다. 하여튼 지금 주민 의견서 차지 않는 건 몇 번 있다? 3번. 공청회 몇 번 있다? 3번. 공람 기간은 14일 이상인데 14일 이상이 대부분이지만 딱 3번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이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다 333이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기억하시면 나중에 찍더라도 찍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계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저렇게 마무리 지으시는 겁니다. 저 혼자만 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절 도시군 개설 사업의 시행자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 특징과 관련되어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바로 시행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입안권자인데 우리가 공법과 관련된 총론으로 제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민간은 뭔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맞다. 민간은 뭔가 개발 사업 하고자 한다면 돈 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공법에서는 점수가 달라지는 방법입니다. 내가 공법의 오지선다 지문을 쭉 읽어보면서 앞에 나오는 주체가 민간인데 돈 내지 않는다.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지문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지문은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주에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률이 공법 규정입니다. 반면 민법에서는 갑을 관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갑을만 나오면 참 좋은데 병까지도 괜찮습니다. 정과 무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무가 나오면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꼭 40문제 중에 한 3문제, 4문제를 꼭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다가 나머지 시간 다 뺏기다 보면 나머지를 체크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경험상 해봤는데 그런 사례 문제 나오게 되면 일단 건너뛰시는 게 나으시고 그 무가 안 나오는 다른 지문을 공부하시는 게 먼저 풀어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시간 남으면 그제서야 갑을 병정 무까지 한번 나오는 것을 보시는 게 필요하시고 정답이 안 나온다면 내리 한 번으로 찍는 게 효과적이십니다. 알아서 찍으셔야 됩니다. 대신 찍으실 때는 우리 시험은 오지순다에 관한 문제로 각각의 정답이 8개씩 있거든요. 한 4개, 5개가 또는 최대 6개가 무까지 나오는 지문이라고 하면 이거 다 체크해 놓으시고 정답 중에 가장 허전한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걸 내리 찍으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저 작년에 1차만 합격하신 분들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학교는 좀 만만해가지고 열심히 잘 풀었는데 민법 딱 펼치니까 캄캄해가 답이 안 보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2개는 내실 것 열심히 풀어서 정답인 걸 확인하셨는데 나머지 한 28개는 잘 못 푸시겠다더라고요. 내리 찍었는데 합격하시던데요. 그래서 학교론이 80 넘으시니까 민법에서는 과락만 면하면 12문제니까 4문제만 잘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남아있는 게 한 28문제인데 번호 하나 찍으면 몇 문제 맞추십니까? 못해도 5문제 맞추시거든요. 그러면 12개, 5개 더 하시면 뭔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판국입니다. 정한되면 그런 방법도 있으십니다. 나는 꼭 가락만 면해야 되겠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문제는 제대로 푸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리 한 번으로 찍으시는 게 왔다 갔다 하시면 그게 더 답 사이로 피해 다니시는 겁니다.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가불이 나오지만 우리 공법에서는 국가 아니면 국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국가와 관련되어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게 있고 그 행정부에 각종 인허가 처분하는 자를 행정청이라 하고 저 행정청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눈 것이죠. 중앙이라고 하면 각부 장관을 말하게 되며 지방이라고 하면 시도지사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구청장 기초를 나뉘게 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에서는 시군구청장, 구청장도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라 하고 주택공사 등의 정부 투자기관과 우리 남양주시에도 남양주 도시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만든 회사가 있다고 하면 얘를 지방공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존재하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고 나머지는 다 행정청 아닌 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제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제안은 누가 하는 것이다?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하는 것을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공공 또는 공적 주체라 표현합니다. 반면에 민간은 사익사업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민간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 저 공공이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다양한 법령상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반면에 민간이 개발 사업하게 되면 좀 페널티 부과할 필요 있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 구하거나 또는 돈을 낼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누구만? 민간만 내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이 중에 하나 툭 던지면서 이들이 돈 내야 된다. 이들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의 질문하면 그 질문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이 처리할 업무를 남에게 맡길 수 있다. 맡기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거든요. 이들이 사업하는 것을 좀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업무 대행시킬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질문하면 그 질문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 읽어보시게 됐을 때 이 지문이 부담을 강화시키는 규정인지 부담 덜어주는 규정인지를 읽으시면서 판단하셔서 그 앞에 등장하는 자가 공공인지 민간인지를 구분하시는 게 공법에서는 점수 나오는 방법입니다. 다만 최근에 공법 출제 형태가 단순 암기해서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외운다고 하면 머리 좋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는데 다 외운다 해서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니던데요. 지금 이야기 드리는 총론과 관련된 개념을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취지는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우리는 한 50점은 이미 확보되신 것 같은데 부족하시면 약간 더 하시면 70점 나오십니다. 약간만 더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다시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원칙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시행자이고 국토가 예외적 시행자입니다. 특별히 예외 잠깐 확인하십니다. 국토교통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국가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도의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도의사부터 광역도시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직접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지정 시행자 사시였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지금 시행자는 행정청이 시행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뺀 자는 비행정청이죠.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로부터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다. 입안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받아 지정 추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동의 얻어야 한다. 동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동의 받는 사람은 공공이겠습니까? 민간이겠습니까? 민간. 그러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박스 보시게 되면 그냥 눈으로 보십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2번 공공기관, 3번 기업 보시면 지방공사. 이 세 사람 빼고 나면 남는 사람은 민간이죠. 민간의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현재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입안권자 담당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행정청 아닌 자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입안권자로부터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과 관련되어 특이한 절차로서 입안 제한이라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입안 제한은 비행정청이 기, 지, 산, 대 이 네 가지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 달라 요구하는 것을 입안 제한이라 합니다.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저 입안 제한 시에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지산대 세 가지에 대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해주실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요건, 그 단위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일 것,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자개생일 것, 전체 면적 중에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일 것. 그걸 보시는 게 올해 해주셔야 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요건은 2년 전에 개정되었는데 그동안 시험 문제 안 다뤄졌습니다. 대신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낼 것 다 낸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게 된다면 작년에 위촉된 출제위원들은 이상한 거 내실 거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취향을 따라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안 제한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45일이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은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예,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제가 앞으로 얘를 10번은 더 할 겁니다. 10번 더 할 겁니다. 10번 듣고 나면 그래도 시험에 나오면 잘 찍으십니다. 결승만 말아주십시오. 대신 공법 시간과 중개사법 시간 중에 중요한 약속 잡는다고 하면, 수업 빠질 수 있는 중요한 약속 잡으신다고 하면 공법 시간에 잡아주셔야 되죠. 공법은 열심히 하면 70 나오시지만 공인중개사법은 열심히 하시면 95점 나오십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안 제한하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초세권이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가격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번에 헬리오시티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단지 내 학교가 3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오시티가 만들어지면서 학교 만들어진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거고, 최근 송파 또는 송파 일대, 강동 일대 신규 아파트가 워낙 많이 공급되다 보니 이게 전세 가격이 좀 흔들리지만 또 나중에 또 시간 지나게 되면 아마 제 가격, 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초세권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있는 겁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 그러면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아파트 만드는 사업이죠. 저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는 비도시 지역은 어디?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저 계획관리지역에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만들 때 학교라는 게 제대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저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만드는 사업 시행자의 경우는 그 아파트 분양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학교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 계획관리지역에는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그 도로는 왕복 2차선이겠습니까? 왕복 8차선이겠습니까? 시골인데요. 왕복 2차선. 그러면 이 2차선 도로를 아파트 분양 잘 시키기 위해서는 왕복 8차선 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시골 동네에 이 사업 시행하겠다는 분은 동네 어르신들 모시다가 돼지 한 마리 잡고 막걸리 파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쭉 많이 모이시게 되면 우리 동네가 이렇게 낙후된 것은 민족사관학교라는 학교가 만들어진 곳은 잘 사는데 그 민사고가 우리 동네에 없어서 이다면서 주민들에게 이번에 청와대 또는 시장에게 민원 한번 넣어야 된다고 서명을 부탁합니다. 그와 동시에 왕복 2차선 도로는 좀 부족하니까 왕복 8차선 도로 만들자고 서명 날인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2차선 도로에 또는 학교 용지에 토지 소유자도 함께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그 대상 면적이 얼마?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야만 입안 제한할 수 있죠. 같이 술 한잔 하시면서 같이 사인하시게 되면 그분이 입안 제한에 동의하신 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은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수용 당하시게 되면 100만 원에 팔겠습니까? 40만 원에 빼앗기시겠습니까? 40만 원에 빼앗기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명해 달라고 하면 서명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안 제한에서 학교와 도로 만들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것 제안한 자가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입안 제한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비행정청이 누구에게 지정받음으로써 입안권자로부터 지정받음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행정청은 공공에 해당되는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 그리고 민간에 해당되는 시행자 있을 겁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한 것은 누구만? 민간만. 이게 공법이 재미없는 과목인데 그래도 이해하려고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가끔 물어보면 답을 해주려고 해주시면 틀린 답이라 할지라도 이게 반복되게 되면 나중에 실력이 늘어나십니다. 저 수업 빼고 다른 수업에는 답 잘하시죠? 그러시면 그분이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저 민간의 경우에만 뭐한다?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 요건은 우리 시험 보는 날이 10월 26일이기 때문에 25일까지만 알면 되거든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것 아마 100번, 200번 더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총론에 관한 개념으로 민간이 뭔가 개발 사업하는 때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돈 내는 것도 누구만 한다? 민간만 한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지금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우리에게도 저거 실제 해보실 마음 생기시죠? 재밌지 않습니까? 남의 땅을 팔지 않겠다는 남의 땅을 제 가격도 아니로 절반 가격에 빼앗을 수 있는데 그거 재밌지 않으시겠어요? 하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 용지가 한 3만 정도 필요하거든요. 저희 입안 제한하는 분은 얼마까지는? 2만까지는 내 땅 해놔야 되고 나머지 10,000제곱미터 땅, 그 10,000제곱미터 땅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데 이 10,000제곱미터 토지 소유자가 10명입니다. 한 분은 1평, 한 분은 2평. 그렇게 해서 한 10명 중에 한 5분 이상이 1평, 2평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이분이 동의해버리면 종수 2분의 1의 동의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가끔 저 시행하는 분들은 저 학교 예정지 노리면서 회사 임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전직 임직원들 저기에다가 10평, 5평 땅을 구입하게 해놓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동의 구하게 되면 다들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목포에 투자하신 분도 자기 지인의 주변 땅을 다 약간씩 사들이게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조카 땅도 사주고 막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신세 얻었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동의 구하면 같이 동의하시겠죠. 그게 투지 작업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기법을 보이시는 게 목포 투기인데 우리도 나중에 그거 똑같이 하실 겁니다.
지금 그걸 투기를 하시면 나는 못하는 겁니다. 그냥 투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전 정권 같은 경우라면 이런 거 아예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전 정권에는 이런 거 신문에 내려고 하면 그 신문사 아마 폐간 조치될 것 같은, 이번 정권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대신 저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산지어서로서 좋은 부동산 투자 기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수업 시간 중에도 활용을 하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별로 부담스러워 하시는군요. 한장 넘기시면 실시계획과 관련되어 작성 누가 한다? 시행자가. 인가는 누가 하겠습니까? 결정권자가.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164페이지에 이행담보와 관련되어 이행보증금 찾으셨죠? 이행보증금은 누가 낸다? 민간만. 이제 당장 모의고사 보더라도 점수 잘 넣으시겠는데요. 그게 찍는 게 실력이십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누가 낸다? 민간만. 그리고 고시 효과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67페이지 찾으셨죠? 우리는 1단계와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설 부재가 결정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함께 보셨고, 2단계에 있어서는 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저 실시계획 인가 받게 되면 공사 개시하게 되는데, 그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을 때 주요 특징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167페이지 보시게 되면 관계 서류에 대한 무료 열람입니다. 서류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 대장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얼마 들어간다? 500원. 토지 이용 계획서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얼마 들어간다? 1000원. 이번에 GTX라고 해서 A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탄 신도시 만들면서 계획한 도시인데, 동탄 신도시가 만들어지기로 결정된 시점은 언제? 2004년도 2기 신도시 만들 때 동탄 신도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탄 주민들이 서울에 출퇴근 잘하라고 그때부터 GTX 만들어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동탄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에게 부담금을 부가 징수해서 그 GTX 설치 비용이 4천억인가 8천억인가가 지금 금융기관에 잘 예치되어 있습니다. 만들게 되면 얼마 필요합니까? 한 5조에서 10조 필요하거든요. 그게 다 마련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한 8천억 정도가 아마 금융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든다 하시죠. 이번에 교체되시는 국회의원 분의 선거구가 어디이십니까? 일산이시니까 일산 지나가는 GTX A 노선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관심 없지만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5조, 10조에 많은 돈을 들여가는데 1000원짜리, 500원짜리 서류 공짜로 보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료열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번입니다. 서류 송달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송달할 필요 있거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서류 송달에 관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공시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면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입니까? 발심주의입니까? 도달주의라고 해주실 거죠. 그 도달을 공법에서는 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달을 공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송달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서로 달라 보이긴 달라 보이시지만 의미는 같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송달 함에 있어서 민법에서는 공시 송달하고자 할 때는 저 공시 송달은 저 이해관계인의 주소를 명확히 할 때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주소 불명일 때 공시 송달한다. 주소 불명일 때. 그런데 이 주소 불명일 때 공시 송달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공시 송달하면 되는 겁니까? 법원 판사로부터 일정한 판결 받아야만 공시 송달할 수 있습니까? 판결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2주 1이라는 것도 기억나시고, 역시 우리는 다른 데와 달리 민법은 잘 공부하시고 계시는데요. 다른 데는 이거밖에 기억 안 나십니다. 2주일만. 14일.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 짓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법상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사업함에 있어서 도시군계획설 부지에 무연고 분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묘를 관리하는 자의 동의받아야만 뭔가 이장할 수 있는데, 그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공송달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를 관리하는 자를 뻔히 알면서도 뭐 할 수 있다? 공시할 수 있다. 다시 보십니다.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 내 서류 송달할 필요 있는 때, 서류 송달할 필요가 있는데 송달하지 않고 둘 밑에 공시할 수 있다. 그래서 주소 뻔히 아는데 불구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불구하고 도시군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서류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함으로써? 공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민법에서는 소재 불명일 때 법원 판결 받아서 공시송달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다시 양갈일원입니다.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송달할 필요 있는 때, 그리고 두 줄 밑에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인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 때, 불분명하여 서류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공시 송달은 이해관계인의 주소 분명이기 때문에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 없을 때, 그때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셨지만, 공법에서는 송달 가능하더라도, 주소 모르더라도 마음대로 공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법의 특징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잘하고 계시죠? 원장님께서 잘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든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게 공법이 민법이 바탕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지만 공인중개사법이나 또는 등기법도 민법이 바탕되어야만 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법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내 걸로 해놓으셔야만 나머지 법률도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신 게 이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행정청 아닌 자가 공시 송달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때 할 수 있다. 승인 동원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비행정청이 서류 송달할 수 있더라도 주소 불명으로 서류 송달하기 곤란한 때, 이 두 가지 경우 항상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항상 뭐 할 수 있다? 공시함으로써 송달할 수 있는 겁니다. 주소 알더라도 주소 모르더라도 공시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비행정청이 이 공시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입안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결정권자 승인 받아야 된다. 우리가 잡아주실 것은 지금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입안권자는 딱 세 번입니다. 시행령 작성하는 것, 단결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시행자. 그 세 가지 파트에서만 입안권자가 나오고 나머지 파트는 결정권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의 송달과 관련된 특례 저렇게 하나 파악해 주십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민법이 잘 공부되셔서 그렇습니다. 원장님께 고맙지 않으십니까? 당연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답도 없으시니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그래 서울 나가시면 지금 우리 가까이 있으시니까 대단하다는 생각 못 하시겠지만 서울 쪽 나가시면 잘하시는 제 일이라고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잘하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수업할 때 보면 옆에서 지켜보면 다른 학원에 살 때 열심히 강의하십니다. 잘하시는, 가까이 보시는 게 너무 아무 의미 없듯이 가까이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열정이 좀 따라가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으십니다.
하여튼 민법이 잘 되고 있는 중이십니다. 예, 3. 분할 시행 차시였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면 사업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 동원해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쪽도 총론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는 진짜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를 29회 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다음 중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짝지어진 것 그리고 박스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기역, 니은, 디귿이 짝지어져 있는 게 작년 정답이었거든요. 이 기초가 딱 끼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발전되어 해 나가실 것이 이러한 도시군 계획 사업을 효과적으로 사업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사업 시행 방식으로서 분할, 결합, 통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열심히 했던 게 도시군 계획사업 아냐 물어보고 이걸 다 친다고 하길래 여기까지 넘어갔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몇 분은 당황해가지고 틀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가 나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우면 남들 다 어렵습니다. 내가 당황했다면 남들은 나보다 10배 더 당황했다 생각하시고 나만큼은 문제 자신 있게 풀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시는 게 좀 더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여기 분할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모두 가능합니다. 반면 결합 사업은 시설 사업에는 허용되지 않고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가능하며 통합은 정비 사업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살피실 게 있습니다. 여기 정비 사업하는 장소를 뭐라 한다? 정비구역.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을 뭐라 한다? 개발구역.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정비 사업하는 곳은 정비구역이고요. 개발 사업하는 곳은 개발구역이며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곳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그 사업이 필요한 한 장소, 일단의 장소가 각각의 사업 장소로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 분할은 한 장소를 쪼개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109와 209로 쪼개는 것, 그게 분할인데 이번에 서울부터 목포까지 KTX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공사를 한 개 사업체에 맡기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10년 지나도 공사 못 끝낼 것 같은데요. 한 개 회사에 배정되어 있는, 확보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혼자 못합니다. 효율적으로 사업 시행하기 위해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뭐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모두 분할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합은 저 사업하는 곳이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둘 이상의 장소에 걸쳐 있는 것을 결합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작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남양주에 6만 6천 세대 아파트 만들겠다고 왕속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발표했을 때 그 왕속지구의 개발 창소는 한 군데이다? 두 군데이다?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업 장소를 붙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 장소를 사업 예정지로 지정하게 되면 그런 사업 시행 방식을 뭐라 한다? 결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결합된다 안 된다? 왕속 1지구와 왕속 2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속청 바로 옆에 왕속 1지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 끝나고 나면 다음 개발 예정지였던 양정지구 지금 가보면 논밭이거든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 바로 위가 왕속 2지구입니다. 이거 개발 사업을 동시에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있다면 그 개발 사업 형태를 뭐라 한다? 결합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나는 남양주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그러시면 제가 우리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시장님, 이재명 도지사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께서 도지사 되기 전에 대장지구에 대한 개발 성과를 너무 과포장해서 강구했다고 해서 지금 재판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산신도시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그 다산신도시의 개발 사업은 100% 성공한다? 반반이었다. 반반이었습니다. 모든 개발 사업은 그 개발 사업이 성공할지 누구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지구 바로 위가 판교 신도시거든요.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교 신도시가 2기 신도시 사업 중에 가장 잘된 사업이거든요. 대신 이 판교 신도시 개발할 때 누구도 섣불리 투자 못했습니다. 왜? 제초할 때는 반반이었으니까. 대신 이 성공한 판교 신도시 바로 밑에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은 100% 성공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누구나 하겠다고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만들어진 것은 1970년대 청계천 일대 판자촌 철거하면서 성남시가 만들어졌거든요. 1970년대 안 태어나신 분도 많으시지만 그 철거민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 성남시에는 수정구의 신흥동이라고 하는 오래된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에 국가산업단지 1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1970년대 만들어 놓고 일자리를 제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이라는 도시가 지금 많이 성장 발전했기 때문에 이 공장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이거 다 없애버리고 공원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 만드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없다? 공원 만들게 되면 건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해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뻔히 보이는 게 이 사업이고 얘는 흑자가 뻔히 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하겠다는 사람은 많겠지만 신흥 1단지를 공원 만들겠다고 했을 때 시행하겠다는 사업? 시행자 없거든요. 이걸 묶어서 개발하는 것이 무엇이다? 결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도 왕숙 1지구에는 아파트를 6만 9천 세대 만드는데 왕숙 2지구에는 문화시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문화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공원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광장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공원 광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왕숙 2지구 바로 밑에 양정지구에 아파트 만들면 대박이겠죠. 우리는 양정지구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지구 공부하시는 게 더 중요하시죠? 결합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통합이라고 하면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1구역, 2구역, 3구역 지정했는데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저 1구역에 분양하는 아파트 세대 수가 500세대인데 조합원이 700명인 곳이 있습니다. 조합원 수보다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 작거든요.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합니다. 2구역은 공급하는 아파트 세대 수가 500세대인데 조합원 수가 달랑 100명입니다. 얘는 분명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을 각각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묶어서 좀 전에 1구역, 2구역으로 묶여있지만 저 1구역, 2구역을 통합해서 1구역으로 묶어놓으면 공급하는 물량은 1000세대이고 조합원 수가 800명이라고 하면 충분히 공급하고 남지 않습니까? 그런 통합 가능한 통합 가능한 도시군 계획 사업은 뭐다? 정비 사업만.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업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오직 뭐만? 분할만. 분할. 이건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걸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제가 거짓말 하더라도 그냥 믿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오직 뭐만 가능하다? 분할만. 분할 대신 결합까지 가능하다. 그런 취지 좀 넣으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 사용 찾으셨죠? 놀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쉬었다 하십니다.